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 문제가 n분의 an이고 탄젠트랑 y는 n이 만나는 걸 냈잖아.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같은 걸 내도 되는데 왜 굳이 탄젠트를 냈을까? 극한인데.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만 유일하게 갖는 특징이 있어. 뭐가 있지? 그렇죠. 있어요. 이번 문제도 한번 저랑 바로 풀어볼 건데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문제만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너한테 탄젠트 x라는 함수를 줬다? 탄젠트 x? 그리고 얘랑 n이라는 애가 만나서 생기는 작은 수부터 이제 몇 번째 있는 수를 an이라 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사실 풀던 문제들은 야 얘의 값을 찾아봐 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an을 구해서 n분의 an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풀죠. 근데 지금처럼 얘는 너네가 수학 1에서 공부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탄젠트 x 이퀄 n 여기서 사실 a1이라는 건 4분의 파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만 요 2랑 당장 만나는 것만 하더라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값이 뭔지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해야 되는 생각이 이거 요 an이라는 애 직접 구해서 푸는 게 아니구나 요 생각은 일단 자연스럽게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저 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뭐가 보여? 요런 그림에서 보이는 게 보통 이 문제를 선행할 때 어떤 책이든 한 번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해설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봐봐. A1이라는 건 알겠는데 A2라는 건 사실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애네. A3이라는 애도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애네. 제 말 지금 이해가?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범위로서의 표현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범위로서 표현해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볼래요? A1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죠? 얘 2분의 파이보다 작네? 그럼 A2는 얘보다 큰데 얘 뭐야 이거? 파이. 그쵸? 그래서 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 2분의 3파이보다는 또 작지. A3이라는 거는 2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죠. 그럼 이게 쭉 진행이 되면 AN이라는 애는 뭐보다 커? 얘보다 하나 작은 파이. 그치? 그리고 얘는 뭐예요? 2분의 2n-1인가? 요렇게? 그래서 지금 부등식으로 식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n으로 나누래. 그거의 극한값 찾으래. 나누면 얘 어디로 수렴해? 파이. 얘도 파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 말 지금 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 사실 저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자연스러운 생각인가? 라고 해보면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라고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은 요 몇 년도 문제야? 2014학년도. 그치? 되게 옛날이잖아. 맞지? 그때 이 문제를 내가 처음 봤었을 때 나는 이렇게는 사실 안 풀었었어. 이렇게 푼 거는 좀 풀이를 나중에 이게 수능 문제라 풀이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저렇게 풀 수도 있네. 어떤 문제집 보니까 해설이 저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처음에 답만 낼 때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요런 애가 지금 아까 얘는 여기 있었어. 얘는 여기 있어. 얘는 여기 있어. 계속 뭔가 이 점근선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라는 애를 거의 뭐라고 취급해서 2분의 2n-1파이로 취급을 할 수 있구나.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니까 정답이 나오잖아. 차라리 내가 맨 처음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뭐라고 말해야 돼? 수능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를 적극적으로 잘 써서 풀게끔 출제하거든? 근데 이런 직관적인 거는 교과서에 써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땐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이거 답만 내는 용이지. 애들이랑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뭘 학습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 문제가 n분의 an이고 탄젠트랑 y는 n이 만나는 걸 냈잖아.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같은 걸 내도 되는데 왜 굳이 탄젠트를 냈을까? 극한인데. 극한이고 왜 굳이 탄젠트를 냈을까?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만 유일하게 갖는 특징이 있어. 뭐가 있지? 그렇죠.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내가 다른 반에서 왜 굳이 사인, 코사인 안 내고 탄젠트를 냈을까 그랬더니 두기가 있어서요. 죽여버릴 뻔했는데 점근선 때문에 그런 거. 점근선. 그럼 생각해봐봐. 점근선의 개념이 뭐야? 한없이 다가간다. 그게 극한이지. 그러니까 요게 탄젠트를 가지고 출제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원래 이게 얘처럼 곡선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A1, A2, A3가 이렇게 각각의 다른 곡선에 있으면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하나의 곡선으로 몰아볼 건데 하나의 곡선으로 모는 것도 방법이 쉬워. 이렇게 하면 되지. 얘 이쪽 위로 올리고 싶어. 한 주기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지. 한 주기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얘 이쪽 곡선으로
옮기고 싶어. 몇 주기 빼면 돼? 2주기 빼면 되지. 그럼 그 다음 거는 3주기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빼서 이 위에 점들로 옮겨. 이게 한없이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2분의 파이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an 마이너스 두 번째면은 한 주기를, 세 번째면 두 주기를, n번째면 n-1 주기만큼을 빼면 얘가 2분의 파이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다 해놨어요? 근데 요 그림에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n이라는 애 있잖아요. an이라는 애. an은 n이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예제 1번 풀 때 이거를 써주진 않았지만 그림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저것도 발산하는 애가 있잖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거 an으로 또 한번 묶어볼 거야. an으로 묶어볼 거야. 그럼 an으로 묶으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an으로 묶으면 1-an분의 n-1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는 애랑 곱해야? 0으로 가는 애랑 곱해야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1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쌤말 뭔 말인지 알지? 얘가 1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봐봐. n분의 an. 얘는 an분의 n-1. 그럼 애초에 요 구하라는 식의 모습을 우리가 요렇게 바꿔도 되나?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n-1분의 an 곱하기 원래 있던 n분의 n-1 요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는 1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 지금? 파이로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곱해서 몇이 된다?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야? 탄젠트에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문제인 거죠. 다 뭔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주기를 잘 저런 식으로 다루는 것까지도 이 한 문제 속에서 출제를 한 거야. 이해했어요?